안녕하세요. 네, 6월 6일 현충일 5시 방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오늘도 박정욱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타팀 제약학과 두목곰 박정욱 원장입니다. 네, 타팀 제약학과 두목곰 박정욱 원장님을 또 뵙게 됐는데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 아시다시피 개업하고 개업식하고 또 손님들 치르고 많이 바쁘게 지내다가 어제는 좀 다른 용무로 서울에 한번 들렸다가 아내랑 지금 이제 오늘 또 방송하러 왔습니다. 네. 어제 어디 무슨 어떤 용무가 있으셨는지? 어제 제가 서울에 국제 도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까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마지막 열렸던 2019년도 국제도서전 때 거기 초청돼서 강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열렸어요 이게. 그러다 3년 만에 열려서 너무 반가워서 또 오늘 방송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멀리 살지만 어제 여기 들려서 이제 저희 의학 전문으로 출판하시는 이 군자출판에서 제 책을 2개를 내주셨고, 최근에 이제 한번 방송한 바도 있는데 코골이 재활운동 전에 방송했던 이것도 다 이고은 PD하고 했었나요? 네, 하나는 최근에 진희 PD님하고 정진 PD님하고 했었고, 그래서 그 홈트레이닝 이 2가지 책을 전시를 해주셔서 가서 반가워서 인증샷 찍고 왔습니다. 본인 네. 책을 이렇게 들고서 하니까 네. 더 뿌듯하셨겠어요. 내 책이야 막 이러면서. 네. 그리고 군자출판사 같은 네. 경우에는 네. 비욘디에서도 네. 찾아가서 좀 소개를 했던 적이 있어서 맞아요. 저희는 되게 반가운 것 같아요. 이렇게 뵈니까. 군자출판사 놀러 가시면 뭐 메디테리움도 있고 막 전시관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이게 일반인 분들도 놀러 가셔서 네.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네. 보통 파주에 책마을에 많이 가시는데 네. 그때 가서 아이들하고 의학박물관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 방송 주제를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이제 그 손가락 관절염, 뭐 퇴행성 관절염이라 류마티스나 여러 가지 관절염 있는 분들이 이제 보통 병원에 가면 뭐라고 하죠? 그냥 뭐 약 먹는 방법밖에 없으면, 아니면 뭐 파라핀 하세요, 물리치료 하세요, 뭐 좀 덜 쓰세요, 이런 정도의 그런 진료를 안내받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나는 손가락이 막 변형이 되는데 굉장히 속상하고 힘들어 하시는데 방법이 없어서 많이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손가락을 교정해주고 변형을 막아주는 반지, 그리고 플러스 제가 최근에 특허를 내서 이제 앞으로 출원될 개발되어서 출원될 반지까지 좀 충분히 이제 류마티스, 퇴행성 관절염까지 쫙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약이나 뭐 수술 이런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보조기,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 위주로 좀 재활적인 내용을 좀 안내해드리고 또 운동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까짓것 무게가 걸려봐야 얼마나 걸린다고. 그래, 뭐 내가 손 얼마나 쓴다고 이게 이렇게 변형이 되고 아프고 할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요. 근데 우리가 허리나 무릎 같은 건 체중이 걸리니까 당연히 아프려니 생각을 하시지만, 손가락 같은 경우는 뭐 얼마나 내가 손을 쓴다고 이렇게 하시지만 이 횟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곱셈을 해보기 시작하면은요, 천문학적인 횟수를 손가락을 사용하거든요. 하루에 바쁠 때 자기가 컴퓨터 클릭을 몇 번 한다고 한번 세보시면은요, 아마 어마어마한 숫자가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정상 손가락은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보시면 뼈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골이 뼈를 이렇게 덮고 있고요, 관절을 덮고 있는 활액낭이 있고 관절액이 들어있고, 이렇게 정상적인 구조가 있어서 서로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잘 움직여질 수 있게 되죠.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은 이 자꾸 부딪혀가지고 이 연골, 정상적인 정상 손가락 관절하고 비교해 보시면 자꾸 연골이 이렇게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골이 지나치게 많이 깨지면 나중엔 뼈하고 뼈가 닿겠죠. 그래서 주로 연골과 뼈의 침식이 일어나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좀 달라요. 얘는 이제 정상 손가락 관절에서 보면 이 연골 자체보다는 이 옆에 활액낭, 활액막, 캡슐, 관절낭의 관절 주머니에 해당하는 것들에 이제 항체가 공격을 해서 여기가 침식이, 염증이 주로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얘도 심해지면 나중에 뼈까지 침식이 일어나고 이렇게 들러붙고 이제 심각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달라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쉽게 말하면 많이 써서 닳아버린 거,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오히려 더 젊은 사람들한테 오죠. 많이 쓰면 당연히 더 심해지겠지만
퇴행성 관절염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활액낭에 자기의 면역,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항체에 의해서 특히 관절의 활막이 변성이 오는 질환이 류마티스 질환인데 서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류마티스랑 퇴행성은요, 그냥 봐가지고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구별해주는 그런 포인트들은 있어요. 우리 손가락 한번 펴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 요 손가락 끝마디, 손톱 바로 밑에 있는 이 마디가 주로 아프면 요건 이제 퇴행성 관절염에 더 가깝고, 그러니까 아랫마디가 아프거나 이제 손목 쪽으로 이렇게 더 근위부 쪽으로 아프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더 가깝다라고는 하는데요. 네. 그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류마티스는 조금 더 다발성이고 양측성으로 좀 많이 발생하고 더 여러 군데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증상만으로는 알기가 거의 어렵고요. 엑스레이를 보고도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구별하냐? 엑스레이 상에서 보면 이제 초기에 조금 구별되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그 진단 확진은 결국은 혈액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 중에 이제 특히 류마티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류마티스 팩터, 류마티스 인자 검사라는 게 있었는데 너무 위양성, 위음성, 그러니까 검사를 해도 믿을 수 없는 검사여가지고 해놓고도 나와도 찝찝하고 안 나와도 찝찝하고 의사도 류마티스가 맞네요 말하기도 뭐하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뭐한 좀 그런 검사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검사가 있었고요. 이제 제가 의사가 됐을 때는 그 CCP 항체 검사라는 게 있어서 뭐 거의 98~9% 앞으로 생길 여지나 현재 있는 여지, 유전자적인 요소까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혈액 검사가 있어서 결국은 증상과 혈액 검사, 영상학적 검사 이렇게 세 가지를 합치는데 그 중에 가장 유의성을 가지는 건 혈액 검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찬우님 네. 질문을 잠깐 받고 갈 텐데요. 엄지발가락 관절염도 해당되나요? 오늘 말씀해 주실 부분이 엄지발가락 관절염도 해당이 될까요? 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지발가락 단일 가지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보기 좀 어렵고요. 발 같은 경우는 중력이 주어지는 관절이기 때문에 워낙 압력과 그 저항이 많이 걸리는 관절이기 때문에 저기를 먼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판단하거나 의심하는 경우는 훨씬 적죠. 네, 그래서 엄지발가락 관절염을 유발하는 뭐 통풍이랄지 아니면 족부 관련된 질환들 뭐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생각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엄지 생기냐? 물론입니다. 네.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관절이 다 해당되고 주로 손가락, 손목에 많이 오죠. 네. 네, 엄지발가락에도 생길 수도 있는데 혹시 오늘 네. 말씀해 주실 그 반지가 네. 발가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변형이 심하다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손가락을 대상으로 만든 거고 사이즈 자체가 발가락 관절에 맞게끔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발가락용이 아니라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건 손가락. 손가락. 그렇게 일단은 이해하시면 손가락 되겠습니다. 반지라는 네. 것.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제 그림을 이게 제가 그린 그림인데 막 탱크가 서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구테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일반 관절염이 다른 이유는 아까 퇴행성 관절염 많이 써서 오는 거라 그랬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를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이고은 PD도 자가면역 질환 잘 알죠? 또 무슨 종류가 있죠? 자가면역 질환이 네, 또 네. 뭐가 있을까요? 루푸스도 있고. 네, 셰그렌 증후군부터 네. 뭐 건선 무슨 뭐 무슨 근염 뭐 굉장히 많죠. 근데 뭐 배체병부터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그런 것도 결국은 다 이 류마티스나 루푸스 강직성 척추 질환의 아류들이라고 볼 수 있죠. 조금씩 다른 건데 그런 것들도 결국은 증상이 비슷하지만 검사는 혈액 검사,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많이 알아낸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다음 넘어갈까요? 네, 류마티스와 퇴행성 관절염 증상은 어디에 생기고 각각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네, 뭐 류마티스 퇴행성 관절염 어디든 다 올 수는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류마티스하고 퇴행성 관절염이 아까 퇴행성 관절염은 손가락 끝마디에 주로 좀 많이 오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 중간마디에 많이 오는데 조금 다발성으로 손목까지 좀 여러 군데 오는 편이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중력이 많이 걸리는 무릎이랄지 발목이랄지 이런 데 좀 더 많이 오고
좀 많이 사용하는 손가락 끝마디나 이런 데 좀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결국은 우리 일반적인 진통소염제랑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내가 나를 공격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그림이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누가 자기를 총을 네. 이렇게 쏘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이 총을 뺏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총을 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총을 쏘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제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몸에는 경찰하고 군인 역할을 하는 백혈구가 들어있어요. 자, 우리 백혈구가 어떤 역할을 하죠? 외부에서 뭐 균이 들어오거나, 침입자들을 그렇죠. 상대하는 그렇죠. 역할을 뭐, 하죠. 네. 뭐 바이러스나 암세포 이런 거 있으면 공격을 해서 걔네들 힘을 빼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아무 문제가 없는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상황. 예, 스스로의 세포. 그거를 바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얘기 말하고,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미얀마에도 최근에 있었죠. 군인들이 자기 국민들을 막 이렇게 총을 겨누고 그죠. 그랬던 상황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 군인들이 총을 뺏어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 지금 지나치게 나를 공격하는 우리 백혈구, 내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려도 되는 거죠.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치료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환자분들이 류마티스 관절염 자체가 면역이 그러니까 내가 내 면역이 과도하게 나와서 하는 그런 건데 오히려 면역과 관련된 영양제를 챙겨 드신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네네. 근데 오히려 그런 게 더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는 실제로 암세포가 하루 2,000개씩 생긴답니다. 모든 사람이. 근데 기존의 우리의 면역이 걔네들을 다 찾아서 없애주기 때문에 우리가 암이 발생이 안 하는 거지, 어떤 사람도 암세포가 단 한 개도 생기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면역의 특이성, 면역이 목적성에 맞게 잘 운영되는 것, 그런 걸 건강한 면역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분들은 다른 면역은 괜찮은데 그런 이제 면역 세포 중에 일부가 쓸모없는 걸 공격하는 어떤 특이성을 잃어버린, 목적성을 좀 잃어버린 면역이라고 보는 것이지, 뭐 류마티스가 있는 사람은 다 면역이 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좀 적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면역이 약간 초점이, 우리가 화살을 쏘거나 총을 쏠 때 여기다 정확히 쏘면 되는데 약간 이 조정이 어긋나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이분이 더 센 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외부 물질에 대해서 대항을 해야 되는데 네. 잘못 공격해서 나를 공격하는 게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런 거죠. 보시면 그래서 면역에 됩니다. 이상이 네. 있다 정도로만 네. 해석을 하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먼저 볼까요? 네. 그래서 네. 손가락 교정 반지를 그러면 연구를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제가 이곤 PD하고도 한번 제가 그 영상도 올린 적인데, 제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유료봉사를 예, 하시죠. 전남에 있는 완도에 이제 병원이 없거나 굉장히 의료 여건이 어려운 이런 섬에 이제 봉사를 가는데, 이렇게 할머니들이 줄 서서 진료를 받으세요. 근데 일반 그 농촌도 그렇지만 여기 정말 섬에 이런데 이제 의료적인 접근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이미 손이 막 무릎이고 손이고 다 이렇게 막 휘어 있어요. 막 90도 휘어 있는 분도 있죠, 손가락에. 근데 이런 분한테 내가 가서 뭐 주사를 놔주거나 약을 한번 주고 오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막 이런 조금 자괴감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저런 할머니를 좀 교정을 좀, 할머니들이나 이렇게 힘든 분들 교정을 잡아줄 그런 반지는 없을까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막 논문도 찾아보고, 이제 저도 전문의 때 경험하지 못했던 막 그런 방법들을 하는데 이미 그런 반지가 있는 거예요. 이미 있었구나. 네네. 그래서 외국 반지를 봤더니 그게 플라스틱이 아니고 이제 은 반지가 있더라고, 실버링이. 근데 또 보니까 너무 비싼 거야. 반지가요? 반지 하나에 50만 원, 100만 원. 이게 의료용 반지니까. 또 맞춤으로 해야 되고, 또 실버 반지는 이게 변형이 돼요, 그 사람한테 맞게. 근데 이게 변형이 되는 것도 좋지만 이제 또 그 기능을 좀 잃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비싸니까 잊어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나라 의료 시점에 좀 사용하기가, 현실에 좀 사용하기가 어렵겠다 생각하고 좀 더 막 찾아보고 있는데 플라스틱 반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에. 그래서 그걸 이제 준비해가지고 환자분들한테 소개해주는 이런 일까지 하게 된 거고, 또 그것을 소개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 이제
조금 더 젊은 분들이 하는 말이 원장님 나 이거 차니까 좋기는 좋아. 손도 안 돌아가 뭐 교정도 막아줘. 근데 이거 끼고는 일을 못 하겠어. 움직일 수가 없죠. 움직일 수가 없어. 은반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끼고 일할 수 있는 반지를 만들어 달라고 저한테 또 그러시는 거예요. 또 요청에 의해서 제가 또 고민을 해가지고 아시는 분하고 해서 좀 이 반지 특허를 그리시게 된 게 움직임이 가능한 보조기를 좀 만들게 됐고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하나 질문을 받아볼게요. 풍경님께서 네. 65세 된 여자분이시고 키는 153, 몸무게는 47kg 정도 되고 가족력은 없는 분이시래요. 네. 근데 요즘 들어 손가락 끝마디가 아프고 끝마디니까 아까 말씀하신 퇴행성 부분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무릎, 허리 치료는 파라핀 몇 번 정도 하셨대요. 소견은 퇴행성으로 그런 것 같다고 하는데 좀 많이 아프다고 아까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반지는 뭐냐라고 질문까지 주셨어요. 네. 네.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말만 들어서는 저도 알 수가 없고요. 봐도 잘 모릅니다. 엑스레이 봐도 확신을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불편하시다면 혈액 검사를 좀 해보시고 잘 쉬시고 손을 좀 잘 쉬어줬는데 좋아지면 퇴행성 관절염을 보시고 어떤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계속 발전한다면 류마티스를 보시는데 보통 류마티스는 30, 40대에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65세 된 여성분이 지금에서야 저런 증상을 느낀다면 류마티스일 가능성 상당히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류마티스인 분들은 40대 후반이나 50대 근처에 좀 발생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류마티스는 또 연소형이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로 봤을 때는 조금 더 퇴행성이 의심된다. 이 정도까지만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소견으로 퇴행성으로 진단을 한번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지에 대한 거는 이제 앞으로 또 좀 더 내용을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지의 제왕 한번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절염으로 이미 손가락이 변형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관절염으로 이미 변형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 손가락 중에 이미 하나가 변형이 됐어. 근데 나머지 손가락도 변형이 될 것 같은 예를 들면 반대편에 그쵸. 아니면 변형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때 이 반지를 예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제가 그려놓은 그림인데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손가락 이렇게 옆으로 휘는 분들이 있어요. 류마티스인 경우에는 뭐 보트니얼 디포미티, 무슨 말레 디포미티, 무슨 스와네 디포미티 해가지고 손가락이 별의별 모양으로 다 변하거든요. 위아래 양옆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다 이걸 일일이 잡아낼 수 있는 그 맞춤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옆으로 휜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3점합 원리로 딱 눌러가지고 제자리로 펴내는 그런 방식의 이제 기존의 반지고요. 이것도 위아래로 변형이 있을 때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끼고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손에 무리가 좀 덜 가게 되는 그런 영상이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던 실버 반지가 이겁니다. 기능은 거의 비슷한데 이게 뭐 외국에서도 50만, 우리나라에서는 한 100만 원 가까이 하기 때문에 이거를 처방한다는 게 이게 뭐 의료보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이즈별로 수입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또 하시다 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걸 끼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병원에 조리원에서 일하는 우리가 보통 여사님들이라고 하죠. 네. 오시는데 다 좋다 이거 손이 막 변하는데 이거 끼고 일 좀 하게 해달라고 나 곧 은퇴하는데 1년만 버티면 은퇴인데 1년만 버티게 해달라고 막 다들 다 사정이 있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끼고 하는 그런 반지를 제가 만들게 된 것이고 특허 출원을 해놨고 곧 이제 상품을 출원을 앞두고 있답니다. 네. 그럼 저거는 소재가 플라스틱, 기능성 플라스틱인 네,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러면 많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 혹시나 뭐 부러지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네, 뭐 저거는 이미 의료용으로 다 허가가 난 거여서요. 물론 뭐 대놓고 발로 밟으면 깨지게 그렇죠. 하겠죠. 근데 굉장히 만져보시면 아는데 굉장히 유연하고요. 깨져도 크게 이제 피부나 이런 데 큰 손상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요즘은 워낙 이런 소재 공학이 발달해 가지고요. 뭐 3D 프린터도 굉장히 뭐 단단한 거, 유연한 거 종류가 엄청 많고요. 그래서 굉장히 시대가 좋은 시대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3D 프린터로 반도체까지 만든다고 하는 시대에 이런 반지 하나 이렇게 소비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제작된 것이나 이제 진보된 반지들이 없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실제로 특허 내고 지금 3D 프린팅을 통해 가지고 맞춤 반지나 움직임이 가능하거나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손가락에 디포미티가 있다 그랬잖아요, 변형이. 근데 그 사람들한테 다 똑같은 3.5의 원리로 그렇게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들이 좀 안타까워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는 이렇게 스캔을 떠서 그 사람 손가락을 똑바로 펼 수 있는 그런 반지들까지 만드는 게 제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에서 아까 랭커님도 그렇고 네. 옆집 누나님도 그렇고 네. 손가락 하나의 가격이 비싼 건가요? 가격 문의를 주셨어요. 이게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제 3D 프린팅을 한 기능성 반지 같은 건 비용이 비싸겠지만 이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 알기로는 뭐 제가 이런 걸 판매를 하지는 않는데 네. 아마 직원들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에 3, 4만 원? 요 정도? 손가락 하나. 그러면 네네네. 괜찮네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게 주문들을 하시고요. 이따가 실제로 어떻게 주문하는 방법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네.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네. 그래서 변형된 손가락과 변형 예방을 위한 해결책. 네. 그래서 이거 반지에 대한 네.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네.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고 이 시골 할머니들, 낙도 할머니들 어떻게 손가락 좀 뼈줄까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해주고 싶은데 이제 너무 많은 데서 모르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알려야겠다 싶어서 제 개인 유튜브에 이걸 올렸는데 이게 뭐 한 4만 원 이상 이렇게 조회가 되면서 굉장히 영상이 뜨거운 반응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계속 병원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번 저희도 설명드리기가 힘들어서 한 달 후인가 이 영상을 다시 찍었어요. 2부를 주문 방법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2부 교정반지 주문 방법을 찾아서 보셔도 되고 이따가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병원은 어디에 계신지요? 저도 하러 가고 싶어요 하는데 광주. 저는 그 첨단 이지구 쪽에 원래는 이제 월계동 쪽에 있었는데 첨단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첨단 이지구 쪽 산업단지 쪽에 있는 연제동으로 지금 북구 연제동으로 이사한 상태입니다. 네. 자, 또 진행할게요. 보시면 이게 정상 손가락이 별로 이분은 없을 정도로 이 두 번째 마디만 조금 상태가 좋고 나머지는 다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뼈하고 뼈가 다 닿아 있는 퇴행성 손가락을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보시면 나이가 60세가 넘으셨죠.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뼈가 이렇게 다 자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병원 가면 약만 주거나 아니면은 뭐 이미 늦었다, 수술도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손가락은요, 수술을 해도 그 경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워낙 정교한 거기 때문에 수술로 이렇게 뭐 정말 우리가 절단되었을 때 이렇게 봉합하지 않는 이상 건드려도 별로 결과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특히 퇴행성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 환자분들이 많이 시리에 빠져 있죠. 그러다가 이 반지를 발견하고 굉장히 좀 희망을 얻으시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고요. 두 번째 케이스도 보시면 이분도 굉장히 심하죠. 여기 보면 다 이렇게 막 뼈하고 다 닿아버렸고 여기 보면 이 오른쪽으로 이분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변형이 완전히 휘어버려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분이 바로 아까 3.5의 원리로 눌러주면 바로 손가락이 펴지고 악화를 막고 교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라 하시고요. 이분 옆에서 보면 이렇게 석회가 다 자라 있고요, 뼈에. 막 그냥 보고 사진만 봐도 아파 보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런 분들 보면 얼마나 그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자녀분들 밥해서 키우시고 빨래해서 키우시는 하나의 어떤 그분들의 어떤 삶이 보이는 삶의 애환이 보이는 네. 네. 그만큼 손을 많이 사용했다는 그러셨죠. 거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진료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 그 주문 방법을 보시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하나는 이제 스카이뷰 이렇게 하늘 위에서 항공뷰처럼 이렇게 사진 한 장 찍으시고 옆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면 사실은 저를 보고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너무 멀리 계시면 이제 이거는 사실 의료 반지이기 때문에 대충 자기가 알아서 끼우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반지의 손가락의 변형의 종류나 방향을 보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끼라고 제가 이렇게 그림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따가 다 재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보내드리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직접 보면 좋은데 너무 주문이 많고 그리고 제가 뭐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 여기까지 요거 반지 때문에 오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분도
이분은 손가락 변형이 많이. 네, 이분은 오셨네요. 손가락이 네. 아래로도 변형이 돼 있고 아이고. 옆으로도 변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방법으로도 안내를 해드리고 같은 손입니다. 왼손입니다. 네. 이렇게 옆으로 끼는 방법도 안내해드렸는데 이렇게 손톱 끝에 이렇게 끼면 안 돼요. 여기 그림 보시면 예,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면 여기 욕창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손톱 끝 부분에 닿게끔은 이렇게 하지는 않도록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일일이 뭐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네, 것 한번 같아서요. 보여주세요.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탑햄지활학과 금옥권 박정우 원장입니다. 약물 없는 손가락 관절염 치료법 일부에 관심이 너무 뜨거워서 저희 병원에 하도 문의 전화가 많이 와서 병원 업무를 저희가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관절염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운동 영상을 먼저 안내해 드리고 이어서 매번 문의하시는 관절염 교정 반지를 주문하는 방법을 정리해서 올려드릴 터이니까 이 안내에 따라서 탑팀재활학과 병원 사무 핸드폰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요. 저 탑팀 두목권 박 원장이 직접 확인하고 처방까지 하여서 택배로 사용법을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뒷부분에 정확한 안내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우선 손가락 관절염 예방 및 치료 운동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2021년 발간한 슬기로운 시니어 홈트레이닝이라는 비대면 시대의 노인 운동 가이드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아래 영상을 제시한 순서와 횟수만큼 매일 시행하시면 추가로 약물 없는 손가락 치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영상 1번입니다. 손가락 관절염 운동, 손아귀 강화 운동인데요. 부드러운 공, 고무공이나 테니스공, 야구공을 손에 올립니다. 서서히 힘을 주어 5초간 3개 쥐었다가 놓습니다. 이를 10회 시행하고 반대편 손에서 다시 10회 시행합니다. 양측을 다시 10회씩 더 시행합니다. 이 운동은 물건을 잡거나 물병을 열어주는 힘을 길러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손가락 끝마디 가동 운동입니다. 한 손에 손가락 끝마디만이 남도록 다른 한 손으로 손바닥을 감싸줍니다. 다른 손으로 손가락의 아랫마디를 고정하여 누른 채로 손가락 끝마디를 충분히 굽힙니다. 이 자세를 5초간 유지하고 손가락을 펴니다. 양측을 번갈아 가며 시행하며 총 3회를 시행합니다. 보통 새끼손가락이 짧으므로 2, 3, 4번 손가락의 끝마디를 숙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 번째, 손가락 아랫마디 가동 운동. 한 손의 손가락 두 번째 중간마디만을 다른 손의 엄지와 검지, 중지로 손바닥을 꽉 쥡니다. 손가락 아랫뼈 중간 부위를 충분히 고정하여 누른 채 손가락 아랫마디를 충분히 굽힙니다. 이 자세를 5초간 유지하고 손가락을 펴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랫마디를 반복적으로 시행합니다. 양측을 번갈아 가면서 총 3회 시행합니다. 네 번째 영상입니다. 손가락 포개기 운동인데요. 한 손의 첫 번째 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을 포갭니다. 포갠 손가락을 약 3초간 눌러서 저항을 준 뒤 다른 손가락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순서대로 옮겨갑니다. 포개기를 마치면 손을 쫙 펴서 5초간 이완합니다. 이 운동을 양측을 번갈아가며 총 3회를 시행합니다. 다섯 번째 영상입니다. 손가락 각 마디 운동입니다. 한 손에 엄지를 제외한 모든 손가락을 딱 붙인 채 손가락 손목 뿌리 마디를 굽힙니다. 손가락에 약 3초간 저항을 준 뒤 다시 펴니다. 다시 손가락을 딱 붙인 채 손가락 손목 뿌리 마디와 손가락 아랫마디를 다 같이 굽힙니다. 손가락에 약 3초간 저항을 준 뒤 다시 펴니다. 다시 손가락을 포개어 손가락 아랫마디와 끝마디를 다 같이 굽힙니다. 손가락에 약 3초간 저항을 둔 뒤 다시 펴니다. 세 가지 동작을 양손을 번갈아가면서 5회 시행하도록 합니다. 이어서 관절염 교정반지 주문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의 나이, 성별, 이름, 교정 원하는 손가락, 또 그 손가락에 둘레를 기재합니다. 이어서 주소를 남겨주시면 모든 필요가 수집되는 대로 탑팀재활학과 박정우 원장인 제가 직접 확인하고 참고 방식을 그림으로 그려 처방하여 안내해드리고 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측 두 번째 끝마디와 세 번째 중간마디 변형이 있으시다면 63세 여성 홍길순, 우측 두 번째 끝마디 둘레 3.2cm, 우측 세 번째 중간마디 둘레 4.7cm,
본인의 주소 및 사진 이렇게 작성해서 탑진지 아라카 사무 핸드폰 010-6705-9192 010-6705-9192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진 촬영 방법은 우선 그림 1, 2처럼 하얀 천이나 이불 위에 또는 하얀 A4 종이 위에 손을 올리시고 직각으로 본인 손을 촬영합니다. 비스듬하게 촬영하면 안되며 손을 펴고 그림처럼 바로 위에서 항공뷰처럼 촬영하셔야 합니다. 양손이 모두 반지 교정이 필요하면 양손을 촬영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픈 쪽, 교정할 쪽 손 한쪽만 촬영하셔도 됩니다. 또 교정할 손가락의 옆모습도 필요한데요. 각각 한 손가락씩 펴고 그림 3, 4처럼 촬영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줄자로 본인 교정을 원하는 손가락 마디를 재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측 두 번째 끝마디 3.2cm 이런 식으로 재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만약 줄자가 없으신 분은 종이나 실로 둘레를 재고 이를 펴서 일반 자에서 길이를 확인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비대면 주문을 하시는 경우 최초 택배 발송비는 저희가 부담하지만 이후 교환 및 재배송에 대한 배송비는 모두 본인이 직접 부담하셔야 하니 신중히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병원은 아시겠지만 하루에도 엄청난 수의 환자를 진료하는 분주한 병원으로 이 반지에 대한 일처리는 저희 응급 상황이 아닙니다. 또한 최우선 순위 업무도 아니므로 되도록 문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관절용 교정 반지 주문법을 다시 요약해드리면 본인의 나이, 성별, 이름, 교정 원하는 손가락, 또 손가락 둘레를 기재합니다. 이어서 주소를 남겨주시고 교정이 필요한 손가락 사진을 항공뷰와 측면부, 옆모습을 찍어서 탑팀지 아라카 사무 핸드폰 010-6705-9192 010-6705-919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모든 필요 정보가 수집되는 대로 탑팀지 아라카 박정훈 원장인 제가 직접 확인하고 착용 방식을 그림으로 그려서 처방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질문 하나만 먼저 받고 그러시죠. 가겠습니다. 요리조님께서 양쪽 네 번째 손가락이 혹처럼 나오는데 2년에 걸쳐서 혹이 자랐대요. 근데 평소 그 혹 부분만 좀 빨간색이고 부딪히면 아프고 그래요. 손가락 끝마디 말고 다음 중간마디요. 그러면 여기 아까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는 류마티스 질환일 수도 있다고 해주셨는데 혹이 아니라 양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볼록 올라오신대요. 이제 왜 그럴까요? 지금 말씀하신 걸 쭉 읽어보면요, 엑스레이상에 이상이 없다는 거 봐서는 아까 전 뼈가 자라는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런 경우에는 관절에 염증이 밀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차는 겁니다. 혹처럼 물혹이 차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이제 손가락만 전용으로 보는 초음파가 있거든요. 요만해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보는 초음파가 따로 있을 정도인데 이제 엑스레이 찍어서 이상이 없는데 환자는 아프다 하고 저런 이상이 있으면 초음파로 봐보죠. 그럼 이렇게 호떡 같은 물이 차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그 부분은 관절염이 이제 물이 생기는데 어디가 나갈 데가 없으니까 풍선처럼 밀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혹을 치료하려고 하는데요. 혹은 결과일 뿐이고요. 중요한 건 관절 내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엑스레이상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퇴행성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 다른 걸로 인한 관절염인지, 그리고 그런 것이 계속 치료를 했는데도 또 발생하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막아줄 근본적인 반지랄지 보조기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악기 연주자이시래요. 그러면 저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과사용에 의한 반복성 손상으로 인해서 관절염의 퇴행성일 수도 있고 류마티성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젊은 분인 걸로 봐서는 이제 류마티스 가능성이 이제 중간마디라서, 하지만 또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30대 여성에도 충분히 퇴행성이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말씀한 모든 가능성을 두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최종 혈액 검사, 영상 검사, 영상은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초음파랄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 같이 쫙 펴놓고 당신은 이쪽인 것 같으니 이렇게 치료하자,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바이올린이나 이런 현악기, 첼로 아니면 더블 베이스 이런 현악기 종류의 그 주자일 것 같은데요. 굉장히 손가락에 이 온질을 하는 이 손가락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죠. 근데 그 정도 상황이라면 퇴행성으로 과사용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손가락에 테이핑을 한달치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좀 기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참 이런 경우가 많아요. 다들 손을 많이 쓰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또 써야 되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주사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약물 치료 이런 것까지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사들한테도 굉장히 난제고 저도 오죽하면 이 반지까지 찾아보고 그랬겠습니까? 네, 그래서 바이올리니스트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그럴 대학병원에서 거라고 검사를 예상했습니다. 하셨다고 하는데 약간 좀 세컨 오피니언도 들어보시면 다른 병원 가서 네, 네, 네. 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른 네. 대학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다시 한다 그래서 음성이던 게 양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요. 네. 네, 그거보다는 근데 본인 입장에는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아니라고 하는데 원인도 모르니까. 아니요, 저는 원인이 맞는 거죠. 과사용. 이제 과사용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일찍 왔다라고 보고 그것 때문에 이제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물이 가득 차서 밖으로 밀려 나오면서 물혹이 생기는 걸 그렇게 보시는 게 많기 때문에 사용 좀 줄이시고 가라앉힐 수 있는 뭐 소염 주사나 약 그리고 평상시에 좀 스트레칭 그다음에 그 연주를 하시고 난 후에 항상 좀 아이스 찜질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 스트레칭 많이 해주시고 그게 드릴 수 있는 팁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손가락 지금 아까 소염진통 주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조은아님께서도 손가락에 통증이 있으면 주사 치료도 가능하나요? 네, 아주 심하면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환자가 내가 막 두세 군데 아프다 그러면 저는 안 하고요. 뭐 어쩌다 한두 손가락? 네, 손가락 하나당 하나 정도고 이제 가끔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겁들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연 2회나 3회 맞으라고 하는 것은 중력이 걸리는 무릎이나 뭐 이런 중력이 걸리는 관절을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고요. 손가락 같은 경우는 전체 초음파를 보고 엄청나게 적은 양을 정말 눈곱만큼 놓고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서 통증 없이 부작용이 없을 정도로 아주 희석된 적응량을 정말 힘들 때 이렇게 놔주고 오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압박하고 아이싱하고 보조기 해서 조정하면 정말 포기했던 분들도 많이 좋아져서 고맙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반지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반지인데 이게 제가 특허낸 반지입니다. 보시면 아까 그 반지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가 없죠. 이렇게 하면. 네. 예. 그래서 이런 반지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고민하다가 이거를 이제 거꾸로 끼우고 여기에다가 이제 힌지 경첩을 만들었죠.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그래서 아주 막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팔씨름 하듯이 그렇게 힘은 못 줄지언정 기본적으로 물건을 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정도 아니면 내가 예를 들면 지금 마우스를 하고 있지만 마우스 클릭을 이렇게 살짝 굽혀서 가능할 정도의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반지를 제가 이제 3D 프린터로 제작해서 지금 대학 교수님하고 같이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이거 뭐 안에 정확한 구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컨피덴셜이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종류의 좀 특이한 손 모양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3D 스캐너가 있어가지고 우리 몸을 다 스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서 3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손가락을 그냥 전체적으로 예쁘게 펼 수 있거나 예쁘게 펴서 또 손가락을 굽힐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보조기까지도 향후에 차제에는 개발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걸 위한 하나의 이게 뭐 파일럿 스터디라고 할까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시름을 앓고 있고 시리에 빠져 있는 분들한테 뭔가 새로운 어떤 희망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약물이나 주사 치료나 이런 화학적 치료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왜냐면 진통소염제로 인한 부작용도 사실은 꽤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약을 줄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시점에서 제가 이렇게 준비했었다는 것을 한번 설명드립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반지, 손가락 반지까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아까 모두가 발가락 네, 쪽에 풍경님. 네. 네, 풍경님이 아까 65세 여자분이시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발가락 반지도 있나요? 이렇게 발가락에 반지 사용이 말씀드렸듯이 가능한가요? 이게 손가락 반지인데 발가락은 짧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손가락은 훨씬 길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발가락은 이 발가락 관절이 변형이 오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무지의 반증이라 그래서 손으로 치면 이 큰 관절 쪽에가 이제 변형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발가락 같은 경우는 저런 반지로 안 하고요. 우선 이 사이사이에 끼우는 웨지 같은 게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무지의 반증 같은 경우는 잡아서 바깥으로 이렇게 교정해주는 교정기가 있고요. 이제 병원에 가면 저희 병원 같은 경우 뭐가 있냐면 손으로
이렇게 고무 찰흙 같은 게 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경화제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막 오물딱조물딱하면 금방 굳어집니다. 네. 지점토 같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발가락이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발가락이 굽어졌어요. 그럼 얘를 편 상태에서 딱 대서 굳혀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맞춤 제작을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이제 저희 병원은 워낙 막 2살짜리 애기 새끼 발가락 휘었다, 뭐 소지 외반증부터 여러 가지 애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직접 해서 제가 그냥 장갑 끼고 해서 네. 그걸 딱 해줘 버리는 경우도 있고 한데, 결론적으로 엄지발가락은 반지가 좀 해도요 욕창도 많이 생기고 좀 반지가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은 교정기를 이제 맞춤 혹은 기성 제품을 이용해서 한다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보조기, 지금 기성 제품은 얼마든지 주문하실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3D 프린터나 맞춤형 보조기는 지금 개발 연구 단계에 있고 특허 출원은 이미 되어 있고 그런 단계고, 대략 언제쯤? 앞으로. 그 교수님하고는 6월 달 내에 이게 된다 안 된다를 네. 확실히 끝내기로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저도 뭐 확정 날짜를 딱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네. 네, 그리고 손가락 보조기 개발하고 계신 거, 네. 그거 하면 더 이상 진행을 막아주는 건가요? 네, 진행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이미 변형이 된 분들은 이게 점점 돌아가거든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그걸 잡아서 제자리로 좀 돌려놓기 때문에 되돌려주기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예방하고 악화를 막는 게 더 목표라는 것은 확실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희님, 네. 코로나 걸렸을 때 힘줄이 아프더니 손가락이 잘 안 펴지고 연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좀 더 정교한 손가락을 움직일 때, 스마트폰 들고 다른 손가락으로 타이핑 한다든지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실 때 손가락에 통증이 있어요. 자세가 잘 나오지 않고요. 재활 치료해야 하나요? 그래요. 이제 워낙 코로나나 여러 가지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 질환에 의해서 몸 안에서 활액막이나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데, 손가락에 통증이 있다고 해서 손가락 관절의 문제가 다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윤활막염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근육통이나 다른 구조의 문제일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어떤 내과적인 접근보다는 조금 근골계적인 접근, 뭐 정형외과나 재활학과나 이런 쪽 진료를 해보시고, 그것도 아니라면 이제 소염제를 한 2주간 드시고 그냥 끊어버리신달지,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호전을 유도하는 방법들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하는 이상 아파요. 사실 제가 이해를 맞아. 맞게 했는지 네. 모르겠는데 이 자세 자체가 저도 맞아요. 아픈데. 그래서 우리 뒤에 보면 이렇게 손가락 끼우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좀 해서 이 엄지로 잡는 힘이라도 조금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고정대 있잖아요. 그런 거 넣고 목에도 좋고 손가락에도 좀 우리 부담을 줄여줘야 돼요. 우리 손가락이 너무 많은 일을 합니다. 요즘 특히 엄지족들. 네, 그래서 젊은 분들이 다 손이 아파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다 핸드폰이죠. 밤새 이렇게 쥐고 있고. 그죠. 중고등학생들도 손가락 아프다고 병원에 얼마나 많이 오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필요 없는 사용을 줄이는 거, 쉼을 주고 스트레칭 잘 해주고, 아까 운동 잘 해주고, 그다음에 손이 아플 때는 좀 사용을 쉬고, 얼음찜질 좀 해주고, 찬물에 좀 이렇게 찜질 해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오늘 네. 이제 손가락 관절염 얘기까지 나눠보았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이만 여기서 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